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를 보다 보면 정말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각자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너무나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이 내용도 맞는 것 같고 저 내용도 맞는 것 같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전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한 내용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정말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의 홍수가 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 번은 이쪽 말이 맞았다가 또 저쪽 말이 맞았다,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기준을 잘 세워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증시 깨부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지수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지수에 대한 해석조차도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지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지수에 대한 방향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 해서 우리가 지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렴 과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수렴 과정은 뭔가요? 대부분 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요거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수렴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온 국가들에 대해서 수렴 과정이고요. 나머지 유럽이라든가 박스권에 있다던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확산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축은 미국 증시라고 보고 우리가 수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렴 과정이라고 하면 보통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오죠. 주가가 이렇게 위로 그 상승 추세에 맞춰서 확산이라고 그러죠. 확산 과정이 나왔다가 수렴 과정이 나왔다가 확산, 수렴, 다시 확산, 수렴. 즉, 이런 수렴 과정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렴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렴 과정에서는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바닥이 나오게 되면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또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길던 짧던 요 과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수렴 과정이 나오는 상황,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요즘에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 과정에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확인이 되면 재차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첫 번째 제목으로 수렴 과정이라고 한번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보면서 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종합지수고요. 미국 시장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보시면 잘 보이죠, 그죠? 이 긴 이평선, 빨간색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지난번 10월 달에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재차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상승 추세에서 이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깨지 않고 확산과 수렴이 반복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미국 시장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좀 더 긴 기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죠? 지금 너무 작게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 빨간색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기준으로 이렇게 길게 확산이 되는 과정이 나왔다가 수렴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확산이 되고 수렴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확산이 돼서 계속 힘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수렴이 되는 과정이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한번 깨지긴 했지만 다시 확산되는 과정이 나왔다가 수렴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수렴이 됐다 확산되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확대해서 좀 본다면, 요번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가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다시 수렴 과정이 나왔을 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차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되면, 이때도 깨졌었으니까 이때도 살짝 깨질 수는 있겠죠, 그죠? 저점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런 과정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과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즉, 이 빠지는 과정에서 국내 지수도 아직은 수렴 과정이잖아요, 그죠?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어디서 확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다음에 저점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 과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사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이런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으면, 이 라인 때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정 과정에서 저점 타이밍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놔야겠죠. 즉,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물론 좀 이따 우리 코스피 지수도 어떤 형태의 저점이 형성이 되고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이 아직 상승 추세라는 점, 즉 미국 시장의 상승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국가들 한번 봐볼까요? 잠깐. 다우지수는 일단 이렇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중기 이평선 라인대에서 아래쪽으로 확산되고 수렴되고 또 확산되고 수렴되고 이런 과정이 나오죠. 또 아래쪽으로 확산되고, 즉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향하는 박스권인데, 하향하는 그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저점 라인 때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즉 박스권 정도로 일단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수렴 과정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박스권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전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차 다시 돌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정 과정은 맞아요. 조정 과정은 맞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저점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하향할 때 이런 리스크는 피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현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유해서 그 다음 요 과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좀 종목을 사고 노리겠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앞으로를 좀 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점이 온다, 이런 시점이 왔을 때는 여기서 이 과정,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안 좋은 악재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팔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재차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한다면 어느 정도 미리 준비는 할 수 있죠. 현금을 미리 준비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다가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밑에다가 투매하고 막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요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이 나오게 만든 그런 원인을 살펴본다면, 지금 뭐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제도 불거지면서 그리스 문제에 대한 그리스 정부가 선거를 2달 앞당기기로 했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행을 하는 그 그리스의 이제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 그런 이행을 요번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그리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과정이라고 해서, 최근의 조정은 유가, 그리스,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가가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유가 WTI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107.68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7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7달러. 그러니까 거의 지난 6개월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정확하게 6월 13일이었으니까 6개월 만에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유가 하락을 하면은 뭐 이제 생산 단가가 싸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수혜주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들도 있다 보니까 이 유가 하락이 꼭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가가 하락함으로써 경기가 둔화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거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서,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라든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이익도 많이 줄어들 거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기 침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유가 하락이 빨리 멈춰줘야지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적인 그런 측면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셰일 오일 업체가 지난 12월 11일 날 한 업체가 파산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좀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지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배열 하락 추세가 지난 7월부터 진행이 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펼쳐지고 있는데, 단기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돌아서기는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월봉 차트 좀 크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수렴에서 단기 쌍봉 형태로 해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6개월째 지금 그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월봉 차트상으로 다 수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수렴이 돼서 이렇게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렴이 된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펼쳐지게 되면 못해도 이제 바닥이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나와줘야지, 즉 이렇게 2개 정도는 나와줘야지 추세가 이렇게 터닝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아직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5개월 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셰일 오일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잔뜩 투자해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이제 뭐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유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셰일오일에 투자했던 몇 년 전에 투자했던 그런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이 된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안정화되는 몇 업체만 남아서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듯이 지금 유가도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갑자기 돌아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 차트만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올라올 때가 됐긴 했죠. 그죠? 됐기는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뭐 90불, 뭐 100불 이렇게 다시 제자리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유가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셰일 오일 업체들이 뭐 시청하다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쓰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살아나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그죠? 다시 공급 과잉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 맞으니까 오히려 하락 추세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 즉, 유가 하락이 시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내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글쎄요. 그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쉬는 과정에 좀 빌미 정도로 좀 제공을 한 거지, 유가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요번 미국 시장이 어디서 저점이 나오는지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린 상황에서 어디서 저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차 다시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이때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돌파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확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하락이 이 과정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 대신에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게 만들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도 실시를 하면서 뭔가 개방도 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유럽도 마찬가지로 아직 국채 매입 시기를 결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한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양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유가 하락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부양 의지가 그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즉 오히려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오히려 이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지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시장만 너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의지가 어느 정도 시장을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FOMC 회의가 12월 16일, 17일 날 있는데요. 이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즉,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기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 문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죠?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미리 좀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꾸준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크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추세가, 미국 시장 상승 추세가 저 내용이 나왔다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하고 이제 줄여나간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때 당시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은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재차 다시 상승 추세를 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로 많이 좀 둔감해졌죠. 거기다가 미국은 경기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미국하고 경쟁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올라가고 미국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경기가 회복됨으로 해서 미국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가 이전에는 크게 우려를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줄어드는 그 우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 아까 우리가 차트로도 좀 보고 미국 시장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종합지수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크게 저점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난 10월 17일 날 200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가 올라오는 완만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 요번에 쌍봉 형태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녹색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올라가고 이 라인대가 돌파 못할 경우에는 이 쌍봉의 힘에 의해서 조정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지난주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전저점 라인대는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우리나라 지수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0월 17일 날 1896포인트 이 라인대를 찍었었고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1900선을 살짝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위치를 본다면 거의 전저점 라인대죠. 그죠? 소위 말해서 우리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제가 두 번째 바닥 형성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바닥 패턴하고 비슷한 겁니다. 즉 지난번 10월 17일 날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1900선 근처 왔을 때 여기까지 온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전저점 1896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그냥 하락 추세 진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라인대가 일단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정받을 때 한 요 정도밖에 대만이나 그런 시장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완전히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중국하고 일본은 날아가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건 대만하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은 매달려 있는데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많이 올라왔다가 밀린다고 우리나라는 이 라인대가 깨지는 이게 과연 맞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즉,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인다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거 깨고 내려간다?
약간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리 밀렸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밀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미리 밀렸는데 여러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죠. 기업들 뭐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본다면 지난 분기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저점 정도 깨질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실적 악화를 가져왔던 조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지수가 이 패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리 빠졌고 그렇게 내용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깨질 가능성이 적다. 살짝 깨지더라도 미국 시장 많이 밀렸다가 저점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까 우리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라인 때 안 깨진다 그러면은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오히려 요번에 올라올 때는 지난번 요때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쌍바닥 패턴의 가장 기본은 전저점 라인 때가 깨지면 안 돼요. 살짝 하루 이틀 내에 살짝 깨지더라도 바로 복귀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라인 때가 일단 깨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고점 라인 때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가 1990포인트죠. 얼마 전에 왔었던 1990포인트.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 돌파 못하고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되면 이 과정은 아주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라인대에서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렇게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돌파할 때. 근데 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서 한번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주봉 차트에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 말씀드렸죠.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첫 번째 바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두 번째 바닥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어떻게 돌아서느냐. 요번에 돌았을 때는 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요번 지수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는 한번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어떤 재료로 올라올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올 거냐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분기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를 저점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들 지수가 1900선이 안 깨지고 또 반등이 나오는데 지난번 지수 1900선 깨질 때 같이 급락했던 종목들이 같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종합지수처럼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져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히려 낙폭과대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에 있는 미국 시장이 지금은 밀리지만 재차 다시 저점이 확인돼서 돌파를 해서 올라왔을 때 저점이 확인이 되면 같이 모멘텀이 돼서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가 글로벌 시장 저점이 확인이 된다든가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이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추세가 시장에 제가 항상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즉 최근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전고점 라인대 돌파를 못하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1990포인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전 저점 라인 때를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바로
크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은 안 되더라도 박스권 정도는 될 정도의 그 정도 이제 반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과정에서 선물은 박스권에서 이어지는 상황, 즉 종합지수 상황으로 본다면 1900에서 한 2000포인트 사이 정도에서 박스권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고요. 아직 이제 역배열로 이전 같았으면은 이전 저점 깨지고 이전 저점도 깨지면서 역배열로 확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선물 흐름에서는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요번에는 분명히 이전 모습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요번 살짝 깨졌지만 재차 다시 복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못해도 박스권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정고점 20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일단 보지 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닥 형성 시에 단기 박스권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기서 봤죠? 두 번째 바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온다. 1900선이 안 깨질 때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됩니다. 최근에 이 시점에서 좀 LG화학이라든가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던데요. 즉 단기적으로 우려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밀렸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바닥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일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여기서 2000포인트 돌파하는 요 과정은 아직은 뭐 기대하기는 이르더라도 요 과정을 한번 노리는 그런 전략을 연말 정도까지 해서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것인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의 단기 박스권 대응이라고 제가 써놨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올라오는 그 폭 정도 노려서 한 5%에서 10%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유가가 저점 시 관련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즉 최근 이제 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워낙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번에 유가 빠질 때 정유주라든가 요번 빠질 때는 정유주들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유가가 조만간 돌아설 거다라는 거를 아마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 유가가 저점이 확인이 됐을 때 단기 낙폭과대라도 좋습니다.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때 유가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 깨부수기, 오늘 종합지수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 어떤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최근 장이 바로 그 미국의 유가라는 그 측면이 그 미국 시장을 좀 흔들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국내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매도, 이런 그 수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그 최근에 주도주 부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낙폭이 컸었던 부분인데 이제 가연 금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도주 깨부시기의 어떤 그 맥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 일정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게 금주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안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요. 특히 이제 그 현재 그 일본의 그 조기 총선 뭐 이 부분보다는 이제 그 15일 날 미국에서 상당한 그 이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설비 증가율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이 그 현재 발표가 되는데요. 16일 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17일입니다. 특히 17일 날은 바로 미국의 그 16일과 17일은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considerable time 그 상당한 기간의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요 16일과 17일이 가장 그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의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때 또 17일 날 그 그리스 대선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복잡한 부분이 많이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또한 현재 그 EU 정상회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주에는 상당한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변곡점이 주어지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얘기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이 16일과 17일 어떤 그 우리가 그 이슈를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흐름을 볼 때 미국의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FOMC에서는 상당 기간의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MC의 상당 기간 문구의 삭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려다가 양적 완화 종료라는 측면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당히 달러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삭제 가능성이 우리나라 주가를 완전히 뒤흔들 가능성보다는 과연 지금까지 달러 강세가 얼마만큼 더 그 강도가 높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 만일에 이제 이 상당 기간의 문구를 삭제했을 경우에 바로 유럽 연합 EU 정상회의죠. EU 정상회의에서 ECB의 그 현재 그 경기 부양 그 기대감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그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 돈 푸는 부분, 특히 유럽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는 두 가지 이슈, FOMC의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 또는 현재 상당한 기간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뒷받침을 될 수 있는 게 유럽이다. 유럽에서 현재 ECB의 경기 부양 그 기대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줄 경우에 이제 미달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세 가능성은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제가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정국입니다. 제가 아까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6, 17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의 그 전국 불황이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 부분의 대선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을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 17일 그 현재 그 대선을 좀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 왜 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냐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로 이제 그 조기 그 종료 여부나 또 이렇게 재정위기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부분을 할 수 있는데 3분의 2가 되지 못할 경우엔 또 다시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부담을 주는 건데 23일 날 2차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그 현재 선거 여건에 충족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현재 29일 날 그 그리스 투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그 미리 반영됐고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은 서서히 낮아질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흐름을 볼 때 일단 모든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워했던 부분이 금주에 상당히 많이 현재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유가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유가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 미국,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미국의 길들이기 부분.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동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어떤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러시아, 미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그 현재 상충된 부분이 줄어든다면 도리어 유가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게 되면 그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악재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금주에 들어오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변화가 될 때는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그 긍정적 흐름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과연 외국인들의 현재 그 매도 부분이 언제쯤 줄어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3천억 정도 오늘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12월 그 9일 이후부터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현재 오늘도 3천억대 매도를 했는데 다만 선물 계약을 그 현재 그 환수라던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시 4,500 계약을 좀 했던 부분은 조금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클라이막스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면 17일이나 18일 또는 16일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에요. 3천억대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놨는데 이 12월 15일 날 오늘 종가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물량이 내놨는데 주가는 도리어 이게 그 낙폭을 축소시켰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이 갖다 때려도 주가라는 게 이제 저점에 왔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들이 여기서 15일 이후에 16일 날이든가 17일 날 그 어떤 FOMC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순매수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주가도 좀 빠르게 어떤 리턴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보고요. 특히 금주에 이런 FOMC라든가 그리스 정국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유가에 그 반영이 될 때는 상당히 그동안 낙폭이 컸고 60불을 하향이 이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 그 언제쯤 이런 그 각국의 이해관계가 좁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금주나 다음 주 초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좀 본다면요. 일단은 현재 2093포인트 이후에 상당폭 그 하락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에 따른 그 낙폭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올라도 그렇게 주가가 아주 뭐 강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우리가 소외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현재 미국이나 그 중국도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요. 독일도 탄력이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그 미국 주가의 그 상당히 이런 동조화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 오르면 조금 오르고 빠지면 더 빠지는 이런 측면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 약간의 그 아쉬운 감은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환율보다는 유가라는 측면이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 유가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급락을 했는데 그 유가는 언제든지 저는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원가라든가 뭐 현재 사우디에 또 이런 그 셰일 오일 가스의 BEP 는 지금 이제 하방으로 60불 미만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어떤 극적인 합의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의 변화가 좀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주가도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대 이상의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현재 양봉을 보이면서 요 지지 라인의 어떤 그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 오늘 1900선을 약간 하향 이탈됐었는데 요 부분을 하향 이탈이 돼버리면은 상당히 그 주가에 부담감이 있겠고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발이 있어야지만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시장 그 금주에 상당히 15일 이후에 그 금주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FOMC 회의라는 부분과 그리스 대선 부분이 있는데 재무적인 부담은 그리스는 그 많이 그 줄어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의 FOMC 부분은 조기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알려진 악재고 그동안에 달러도 미리 강세를 많이 유지해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불확실성이 도리어 이제 딱 오픈돼 버리면은 그렇게 주가에선 그 현재 뭐 크게 변동되는 이런 측면이 없다. 다만 제가 볼 때 유가의 변수, 달러 강세의 변수가 얼마만큼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종합지수 흐름과 전체적인 주가에 대한 그 방향성, 금주의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깨부시기, 그러니까 종목의 그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당히 그 주도주라는 부분이 그 부재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이러한 그 현재 그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상당히 이런 그 종목 부분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현재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또 이것이 과연 현재 주가에 그 반영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요, 중국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우리나라 중소형주의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었죠. 바로 화장품 또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투스라든가 최근에 게임랜드, 또다시 그 최근에 웹젠, 오늘도 15일원째 상한가를 강하게 현재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NC소프트도 과연 그 PC 부분에서 모바일 쪽에 변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중국의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요,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그 NC소프트는 상당히 그 모바일 게임의 그 진출이라는 부분이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NC소프트가 몸짓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바일로 전환 부분이 상당히 좀 늦었던 이러한 그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또 전반적으로 이런 그 모바일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주가의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볼 때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에 그 진출한다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게임 시장이 그 현재 그 신작 모멘텀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또한 최근에 그 주주 친화적인 그 예의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볼 때 길드워터의 그 확장팩 출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작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고요. 수년간 갈아온 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 블레이드 앤 소울 과 더불어서 현재 그 볼 때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특히 아이온 레기온즈와 더불어서 H2 뭐 이런 부분, 패션 스트리트와 팡야 그 바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 소환사가 되고 싶어, 이런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흥행에 대한 그 흐름들이 그 긍정적이고요. 또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부분에서 최근에 상당히 그 장르가 RPG 쪽인데 상반기 내에 출시 예상이 됩니다. 텐센트랑 그 공동 개발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바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고, H2 바로 스포츠 시뮬레이션 부분 쪽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그 현재 게임 공개는 안 한 상태지만요, 이 부분에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가 높고, 팡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캐주얼 게임 부분에 대한 기대, 또한 아이온 레기온즈 부분에서 멀티플레이 부분이고요. 패션 스트리트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환사가 대표 되고 싶어, 이 부분에서 이제 IP를 이용한 만든 게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분이 NC소프트의 일봉 차트 현황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저점 매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폭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최저가 122,000원대 부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웹젠 그 게임 관련주들이 모바일로 진출하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가장 늦게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래량 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두 번째는 저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오늘 15일 현재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는 그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이 그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이평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어떤 그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이라는 그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최근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요. 이제 상당히 뭐 퍼 부분이 한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아차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주변 환경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4분기 영업이익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조금씩 그 환율 부분이 그 늘어나면서요. 현재 전분기 대비 5.3% 정도 상승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측면인데, 다만 4분기 때 기아차는 영업의 비용 부분에 어떤 추가 가 되면서 이 부분이 그 실적에 약간은 부담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러시아 그 루브라 부분이죠. 그 바로 원화 대비 35%나 절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1,000억 원 손실의 그 예상이 되겠고요. 또한 미국에서 그 연비 가장 논란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약 480억 정도 벌금을 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이러한 영업의 비용이 추가 전망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성장성을 우리가 볼 때 바로 기아차는 SUV 판매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 나고요. 이런 특히 다카다 리콜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바로 에어백 부분의 어떤 수익성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아차 수익 변경은 그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그 일본의 경쟁 때문에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증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약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바로 그래도 또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신차 게이밍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아차는 그 고점에서 계속적인 그 하락 국면을 진행된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그 48,300원대 구간에서 강력한 어떤 그 V자 반등을 일어나고요. 지금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상당히 지수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그 변동성이 있었고요. 이 종목 또한 여기서 그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전을 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저점 요 부분 54,000원대 밑에만 현재 그 하향 이탈되지 않는다면요. 현재 다시 한번 이런 소파동의 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세 가지 주도주 깨보시기에서 아직은 주도주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그 16일, 17일 FMC라든가 그리스 대선 이것이 얼만큼 우리나라 주가의 파장을 일으킬 거냐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유가가 변화가 될 때 그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 주가도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죠. NC소프트는 바로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새롭게 그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신작 게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자, 기아차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수혜와 바로 신차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점 분할 그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